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지 않았던 내용을 전달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죠.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했었던 파월의 발언 때문에 주식시장이 현재 급락이 현재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은 패닉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꾸준히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사람으로서 과연 제 말을 얼만큼 많은 분들이 이행했을까에 대한 걱정을 좀 하면서도 그나마 제 이야기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온 주식시장의 하락에 적지 않게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도 이렇게 빠르게 급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고민에 빠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큰 위기감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방향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해봐야겠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그냥 마냥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 내용은 눌림목이 나오면 반드시 매수해야 할 단 세 가지 종목,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분석부터 우리가 어떤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관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해당 종목들은 제가 단기간에 잠깐 투자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 만한 종목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과 섹터들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의견은 의견일 뿐 세상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투자 판단을 익혀나가시는데 지식으로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굉장히 가장 핫했던 뉴스 내용이죠. 말 그대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다양한 경제 지표 7월 달에 나왔었던 물가가 좀 잠잠해지는 모습, 잠잠해지는 것을 관측하더라도 우리가 이것 단시간 하나의 신호만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그만둘 수는 없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뉴스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 이 내용을 한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글로 여러분들께 보기 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잘 전달해 놓은 기사 내용이 있어서 우리 이영봉 기자님께서 써주신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볼게요. 미국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미 초미의 관심을 끈 잭슨홀 미팅의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강조하며 매파적인 발언을 꺼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물가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줄여버리기 위해서 매파적 발언,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시중에 있는 자금을 끌어오겠다. 줄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파월 의장이 26일 연설에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대단히 중요한 초점은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40년 만에 최대인 물가 오름세 억제를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책임지는 가격 안정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라며 가격 안정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우리의 강력한 수단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올라가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좀 안정시키기 위한 정확하게는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을 들고 있는 페드에서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수단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준 겁니다. 파월 의장은 강력한 통화 정책이 가계와 기업에 어느 정도 고통을 안길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스러운 비용이지만 가격 안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둔화나 기업의 활동 차질은 어느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경제 둔화는 어쩔 수 없다. 우린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는 수요 완화를 위해서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을 펴겠다는 말도 했다.
또한 과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를 막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례적이거나 단기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을 환영할 만한 하다라면서도 이 정도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6월에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7월 유가 안정에 주로 힘입어서 8.5%로 둔화됐다. 또 연준이 주택에 참고하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은 상승폭도 6월 6.8%보다는 무뎌진 6.3%인 것으로 이달 발표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 정도 지표들만으로 근거로 통화 정책을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셈이다. 라는 이야기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 특이한 인물을 언급했는데요. 바로 뭐냐면 4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고 있는 파월 의장은 매우 강력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한 폴 볼커 1979년에서 87년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전 연준 이사회의 의장인 인플레이션이 부분적으로는 스스로를 먹여 살린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뭐 결국에는 이분이 정말 선구자거든요. 그 전에 거의 금리 20%대까지 올렸었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의 이야기까지 지금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현재 시장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이 당연히 급락했겠죠. 급락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의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입니다. 가격의 등락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최근에 채권을 팔다가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월의 발언에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하니까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이죠.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는 살짝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준 거죠. 10년물 채권 선호 현상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매수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이 파월 의장이 뭘 한다고 했냐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어요. 이건 하나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지예요. 그죠? 근데 자,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실행화될 가능성, 현실화될 가능성이 100%인가요? 100%이 페드가 의지를 갖고 행동한다면 100% 모든 것이 현실화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방준비위원회 페드의 여러분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나 2008년도 2009년도 이후로 이 페드의 별명은 바로 뭐냐면 바로 양치기 소년입니다. 과거 2016년도에서도 해당 비슷한 기사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헷갈리는 월가 또 속을 줄 알고 그러다 콩코 다친다 라는 내용을 하는 거죠. 월가는 글로벌 투자 자금들을 의미하고요. 투자 자금들 그리고 그러다 큰 코 다친다라는 이야기를 페드가 했다라는 건데요. 실제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수도 없이 많이 해온 것에 비해서 발언에 비해서 항상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지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파월 의장의 의지를 알겠죠.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상과 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번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지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반드시 이행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스닥 종합지수 미국의 주식시장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지금 많이 반등했었습니다. 많이 반등했었어요. 7월 달에 물가 지수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쯤이면 금리 인상 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던 것을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해당 이슈로 인해서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급락할 가능성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상승 기대감을 되돌려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밝혀진 것은 파월 의장의 의지겠죠. 그죠?
이 의지라는 거 제가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항상 현실화되진 않는다. 실제 과거에도 그랬었고 파월 이 페드의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시면 80% 정도가 이행되지 못했고요. 20% 정도가 이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2009년도 이후부터는요. 이 페드가 정말 이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받쳐줘야 되는데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신호가 몇 개 나오면 결국에는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좋게 나오지만 받쳐주지 못하는 현실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에는 양치 소년이 되는 듯한 현상들을 최근에 가장 많이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이 보여줬었던 페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이대로 큰 급락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라는 가능성은 여러분들께서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분간 조금씩 하락하는 증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하지만 이러한 하락 증시는 연속되지 않을 것이고 적절한 구간에서 저점 구간을 분명히 만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단기 저점을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이 단기 저점 구간을 여러분이 꼭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페드가 하는 말이 이 실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요. 바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과거에는요. 실물경제가 더 컸고요. 금융경제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금리 인상이 가져오게 될 만한 현실이에요. 지금 파월 의장은요. 금리 인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 통화량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통화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실물 경제에 있는 통화량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금융 경제 아닙니다. 실물 경제에 있는 통화량을 줄이면서 뭘 하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물가를 하락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시키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생겨버리게 되면 과거부터 이 금리가 낮아서 대출을 하지 못했던 금리가 낮으면요. 실제 대출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많습니다. 은행은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진 금리로 모두에게 싼 금리로 모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정말 신용도가 높아서 정말 이 사람은 파산하지 않겠다 혹은 이 기업이 파산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게 돼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낮아지게 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의 통화량이 무한정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금리가 낮아질수록 은행들은 이 정말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고, 그죠? 은행이 왜 뭐하러 여러분들 신용 낮은 사람한테 위험도 감수하면 돈을 빌려줍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신 바와 같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리라는 것을 인하하게 된다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0%대 금리 있다가 슬슬 올리기 시작하면서 2%대, 3%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죠. 그러다 보면 과거에 신용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기업들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금융시장 자체에서 특히나 뭐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자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오히려 이 대출 자금이 들어가고 대출 자금들이 글로벌 기업들 여태까지 돈을 빌리지 못했던 기업들에 돌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통화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 페드가 원했던 것처럼 통화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통화량.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인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대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올라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선 엄청난 대량 생산을 하든가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버리든가, 그죠?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면 과거엔 일본이나 1970년대 당시에는 일본이나 한국을 통해서 그런 것이 해소가 됐고요. 그것을 중국이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국가들이 나눠서 특히 동남아라든가 다양한 지역, 인도라든가 다양한 지역에서 나눠서 분업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역할을 공급을 늘리는 사이드로 보통 이러한 물가 인상을 막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이 엄청난 공급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빠르게 경제 시장이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 분업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가 빠르게 안 잡힌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이 금리 인상은요. 금융시장, 지금 현재 금융경제 시장 자체에는 약간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겠지만, 통화량 감소를 이 시장은 좀 둔화될 거예요. 하지만 실물경제 시장에는 오히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대출 자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물 경제에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물가를 오히려 하락시키는 것이 아닌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융시장의 역사를 보면요. 매파와 이 비둘기파, 매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들이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비둘기파는 돈을 풀자라는 쪽이고요. 매파는 돈을 줄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좀 우세하고 누가 항상 승리해왔죠? 결국에는 비둘기파가 승리했습니다. 왜?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서 지금 현재 돈이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하든 인하하든 돈이 풀림으로써 어느 정도 경제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비둘기파와 매파 중 현재 비둘기파가 역사적으로 승리해 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도 이번에 매파적인 성격을 들고 금리 인상을 진행한들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점은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 화해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쟁이 다 끝나고 화해하면서 글로벌 분업화 다시 시작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돈을 푸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장 경제에서 결국에는 단기적인 위기감을 통해서 시장의 하락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 매파가 영원하지 않고 비둘기파가 금방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면서 판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다시 한번 돈이 풀린다는 얘기고요. 돈이 풀렸을 때 우리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 쪽으로 돈이 몰리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들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를 찾아와 봤습니다. 몇 가지 찾았는데요. 그게 바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요,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신규 투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쪽이에요. 특히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직접 공장을 많이 지어놓은 회사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미국은요, 최근에 보호무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이란 미국 본토 안에서 생산하고 자급자족하는 체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지 미국 본토 안에 공장이 지어지고 미국 본토 안에서 생산해야지 미국 본토 안에 고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미국 본토 안에서 공장을 짓는 것에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 그래서 전기차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본토 안에 공장을 많이 지어놓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전기차 관련된 기업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가장 주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국 기업 아니에요?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정책 지원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 안에 법인 세워놓고 미국 본토 안에서 거기서 생산하면 사실상 보조금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실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자체 회사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의 GM과 함께 합작사를 새롭게 설립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주목하셔라라는 설명을 여러분이 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결국에는 이런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이 물가 상승, 물가의 대폭 상승, 엄청난 폭등이 왔을 때 해결점은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금리로 잡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것을 공급을 늘리면서 잡았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해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러시아도 그렇고요. 화해할 것 같지 않을 때 유일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은 바로 뭐냐? 이 인력을 들이지 않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인력을 들이지 않고 값싼 노동력이 없어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방법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로봇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더 많이 진행되겠다. 사람은 이제 제조업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제조업에서는 기계 장비를 고치고 만지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삼성의 반도체 자체도요. 이 100% 무인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했었죠. 모든 공정, 제조업 공정에서 사람을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고치고 총괄하고 관찰하고 계속해서 검수하는 조치는 사람이 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제조에 있어서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을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우림, PTS 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주목하는 이슈 자체는 삼성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이에요. 삼성전자는 아직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우림 PTS는 이미 삼성중공업과 국책과제 공동개발에 나선 바 있어 이번 삼성 로봇 신성장 동력 진출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업은요 로봇 감속기 지금 현재 이 로봇들 중에서도 이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에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mm가 달라지더라도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나고 오류가 많아지고 이 불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 상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공장을 움직이고 이 수많은 접었다 폈다를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에도 수천만 번에 수억 번에도 달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감속기가 중요한데 이건 지금 일본에서 많이 생산돼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건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는 없겠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국책과제로서 우린 PTS가 하고 있고 이것을 삼성중공업과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된 매출처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린 PTS라는 기업을 꼭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냐면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방산인데요. 폴란드 잭팟 K방산 7조 원 규모 K2, K9 수출 본계약 성사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과거의 냉전 시대와 똑같이 되고 있어요. 항상 과거에도요 경제 위기가 오고 이 재고량이 늘어났을 때 이런 재고량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행동이 바로 뭐냐 이런 전쟁에 대한 분위기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고량을 해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지금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다시 한번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을 벌어왔었는데요. 냉전 시대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 방산 산업에 투자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방산 산업에 이렇게 국가들이 밀어주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돈을 벌고 나면 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계속 정부는 유도하냐면 바로 이 자금을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라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죠. 실제 과거 냉전 시대 당시에서도 무기가 많이 팔렸고 그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그 엄청난 수준 이익을 가지고 바로 우주 산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첫 미션 첫발 50년 만에 달에 인류 보낸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실제 미국은 새로운 우주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매력적이라고 현재 보고 있는 기업은 한국항공주라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방산, 제트기, 전투기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우주항공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기업이 우주 산업의 이슈와 함께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급등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잡아두면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급락할 때는요,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뭐 전기차 업종이고 아니면 전기 로봇 업종이고 그 이에 우주항공 업종이고 방산 업종이고 결국에는 하락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락하더라도 결국 누구보다 빠르게 강하게 올라올 만한 주식들을 항상 찾아두고 검색해두고 기준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시더라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돈이 풀리는 매파적 성격보다는 비둘기파적 성격을 가져갈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제부터 실물 경제 오히려 지금 현재 돈이 더 돌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비둘기파적 성격을 가지고 돈을 풀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그 시장의 저점이겠죠. 저점 타이밍에 맞춰서 쓸어 담을 만한 종목들은 꼭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3개 종목 짚어드렸는데요. 3개 상징성을 들고 있는 거예요.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께서 꼭 이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항상 시청하실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현금 비중 늘려라, 현금 비중 늘려라 그렇게 노래 불렀었거든요. 현금 비중 늘려놨으면 지금 이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총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제가 분명히 단타 매매만 하면서 현금 비중 늘리면서 우리가 소소하게 우리가 단타 매매하면서 수익을 보자 설명드렸는데 아직까지 대응을 못하신 분들, 안타까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급등 추천주 80% 확률에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 단타 추천 종목을 드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타 추천주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 전략들을 짚어드리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자료들을 드리고 있고요. 영상에 자료들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황도 무료입니다. 무료 시황.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공부하셔서 최근 급등 종목들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장의 급등 포착 자료들 꾸준하게 매일매일 업로드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요, 다운로드 무료 회원가입도 무료,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 계속해서 지속해서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은 정보들,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걸 알려드리는 저조차도 주식시장이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고 그냥 성실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80% 이상의 단타 종목을 맞춰왔고 이런 성실함으로 주식시장에서 시황을 80% 이상으로 맞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제 시황과 추천 종목들을 보실 때에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억울하게 시장에 당하는 일은 최대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말씀해드리는 이 영상들뿐만 아니라 상세한 매일매일 자료와 정보들을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 그리고 앱 스토어에서도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급등 포착 자료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들께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갈 곳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노력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정말 대박을 노력하지도 않고 대박을 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혀 드리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노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내가 시장의 하락을 피할 때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볼 때는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방법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물린 계좌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방법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 다양한 시황과 다양한 시장에 대한 해석들을 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상세하게 알고 우리가 시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는 얘기는요. 저의 뇌피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 투자 대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그를 중심으로 설명이 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내용에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데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